지금 갓 태어난 사람들은 향후 100년은 살아야 됩니다. 참 긴 세월이죠. 태어나서 60년을 넘게 산 사람에게도 지난 세월은 강물과 같이 느껴지지만 40년을 또 어떻게 보내야 할지 눈앞이 막막해집니다. 남은 세월을 어떻게 살아야 그래도 잘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60세가 되면 과거에는 환갑 잔치를 열고 고령자로 불리는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스스로 노인이라 생각하는 60대는 없습니다. 100세 시대가 도래하면서 오늘날 60대는 은퇴로 인한 해방감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남은 인생에 대한 불안감을 동시에 느끼는 나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60세가 넘어도 노후가 행복하려면 보험을 들고 노후 자금을 모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돈이 있다고 해서 행복한 노후가 보장될까요? 그렇지만도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들 돈 걱정만 하면서 늙어갑니다. 쉬지 않고 흐르는 인생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이제 60세는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보낼 것인지 불행하게 보낼 것인지를 결정하는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이때부터는 거침없이 살아야 합니다. 오직 한 번뿐인 당신의 인생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세상의 끝자락에 서게 될 것이니 사는 동안 최선을 다해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이일 때 학교를 다니며 어른이 될 준비를 하듯이 멋진 노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중년부터 차차 준비를 해야 합니다. 참고 억누르기만 했던 삶에서 벗어나 오로지 나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도전하고 즐기는 삶을 거침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60대쯤 되면 젊은 시절에 엄격했던 가치관이나 좌우명은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주변 눈치만 보며 매일 똑같이 시간을 흘려보내기에 남은 인생이 너무 아깝습니다. 이제라도 마인드셋을 바꿔 전혀 다른 인생을 사세요. 인생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늙어서 행복해야 진짜 성공한 삶이다. 오늘은 최고의 노인 정신과 전문의 와다 히데키의 책 60세의 마인드셋을 통해 행복한 노후를 결정짓는 60세가 넘으면 가차없이 바꿔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80대, 90대까지 마음 편하고 즐겁게 사는 비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 인생의 전환점. 지금 60세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마인드 리셋이다. 50대까지의 바쁜 마음가짐을 내려놓고 새로운 마인드셋을 가져야 한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자유로워도 된다는 뜻이고, 마음가짐을 바꾸면 생활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나아가 세상도 다르게 보인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면 남은 인생은 분명 더 알차고 행복해질 것이다. 그러다 70대에 들어서면 더 바삐 자유를 누리면 된다. 그것이 뒤에 이어질 80대, 90대까지 마음 편하고 즐겁게 사는 비결이다. 사회생활 면에서도 마찬가지다. 집에 틀어박혀 책이나 신문만 읽지 말고 밖으로 나가자. 동년배들을 만나 대화하고 의견을 나누어 보자. 모여서 영화나 연극을 본 후 감상을 나누는 것은 어떤가? 온라인상에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다양한 사람과 나눌 수 있도록 블로그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적극적인 사회 활동으로 뇌를 자극하면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생물학적으로 늙어가는 자연의 이치를 막을 수는 없다. 80대 후반에 들어서면 누구나 눈에 띄게 근육량이 줄고 적지 않은 사람이 치매 증상을 보인다. 그쯤 되면 아무리 힘을 내려고 노력해도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기 전에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생의 전환점은 기다린다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전환점은 60대가 된 바로 지금이다. 60세의 마음가짐을 바꿔야 70대에 자유분방하고 활력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래야 80대에도 왕성한 호기심과 활동량을 유지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즉 정년 후인 60대를 어떻게 보내는지가 남은 인생의 전부를 좌우하는 것이다. 행복하게 삶을 마무리하는 방법. 우리는 나이, 체형, 성격, 사고방식, 생활환경, 직업, 가족 구성 등 모든 면에서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간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언젠가 죽는다는 것이다. 죽지 않는 사람은 없다. 이 사실만은 단언할 수 있다. 다만 죽음에 이르는 길은 두 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행복하고 즐거운 길이다. 생의 마지막 순간에 한평생 만족스럽게 잘 살았다라고 웃으며 죽음을 맞이하는 길이다. 다른 하나는 미련 가득한 길이다. 과거에 했던 선택을 후회하고 삶이 끝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한탄 속에 눈 감는 길이다. 당신이라면 둘 중 어느 길을 택하겠는가? 답은 들을 필요도 없다. 마지막 순간에 만족스럽게 생을 마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을 거듭해도 답은 하나뿐이다. 늙어가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다. 결국 행복한 말년과 괴로운 말년을 나누는 기준은 마음이기 때문이다. 행복이란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개념이다. 스스로의 생각에 따라서 충분히 바뀔 수 있다. 누군가는 늙어가는 처지를 한탄하며 생활에 제약이 점점 늘어나고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든다고 한숨만 내쉰다. 반면 다른 이는 늙어가는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아직도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며 활기차게 살아간다. 둘 중 누가 더 행복할까? 당연한 말이지만 지금까지 쌓아온 나의 임상 경험에 비춰보아도 후자가 훨씬 행복해 보였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 에너지를 전파하고 있었다. 현재 65세 이상을 고령자, 75세 이상을 후기 고령자로 규정하고 있다. 고령자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지만 단순히 나이를 기준으로 사람을 딱 잘라 나누는 듯한 어감이 왠지 언짢고 부정적으로 느껴진다. 그들도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일 텐데 말이다. 그래서 밝고 희망찬 새 표현을 제안하고자 한다. 고령자에서 나이가 많음을 뜻하는 고자를 행복을 의미하는 행자로 바꿔보면 어떨까? 글자 하나만 바꾸었을 뿐인데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행복한 나이에 이른 사람이라는 뜻이 된다. 65세가 넘어도 즐거운 일상을 보내며 매일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을 고령자라는 딱딱하고 건조한 표현 대신 행복한 고령자라고 부르면 어떨까? 한 단어만 더 했을 뿐인데 왠지 모르게 따뜻하고 노년에 대한 희망도 느껴지지 않는가?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인생을 잘 마무리하고 싶다면 참고 또 참는 나이만 많은 그냥 고령자가 아니라 행복한 고령자가 되어야 한다. 행복한 고령자가 되기 위해서는 60세부터 본격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마음을 바꾸면 운명까지 달라진다. 앞서 말한 것처럼 행복한 고령자가 되려면 우선 마인드를 리셋해야 한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30년 동안 의료 현장에 몸담아오며 6천 명 이상의 고령자들을 만났고 그들의 삶을 지켜보며 무엇이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지 직접 보고 배웠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바를 아래의 마인드의 7계명으로 간단히 정리해 보았다. 첫째, 이기고 지는 일에 연연하지 말자. 둘째, 해보기 전에 지레 판단하지 말자. 셋째, 틀에 박힌 생각에서 벗어나자. 넷째, 지금 이 순간을 즐기자. 다섯째, 남과 비교하지 말자. 여섯째, 답은 스스로 찾자. 일곱째,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말자. 혹시 다음과 같은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며,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지극히 당연한 말이다.
마음가짐을 달리하면 당신의 행동이 바뀌고 이어 습관이 바뀌고 결국 당신의 운명까지 달라질 것이다. 이 말을 가슴에 새기고 지금부터 행복한 노년을 위한 마인드셋 7계명의 구체적인 실천법을 하나씩 들여다보자. 삶의 끝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행복하게 늙어가며 보람찬 노후를 보내고 싶다면 우선 마음가짐부터 뜯어 고쳐야 한다. 앞에서 강조했듯이 마인드 리셋이 필요하다. 나이 들어서까지 젊은 시절과 같은 마음으로 생활하면 일상이 괴로워질 뿐이다. 고령자 중 대다수가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하며 어떻게든 돈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타인에게 의지하거나 신세지는 것을 꺼리고 건강검진을 받고는 의사가 권하는 대로 탄수화물과 지방을 줄이며 소식하려고 한다. 하지만 이렇게 참고 절제하는 생활 습관은 결코 즐겁고 행복한 노후를 보장하지 못한다. 사실 끊임없이 인내하고 욕구를 억누르기란 정말 괴로운 일이다. 60세에 접어들어 가장 마인드 리셋이 필요한 부분은 바로 경제관념이다. 나는 지금껏 긴 세월 의료 현장에서 수많은 고령 환자들을 돌보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나이를 먹으면 어쩔 수 없이 몸이 쇠약해진다는 것이다. 하루하루 늙어가다가 어느 날부터는 잘 걷지 못하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누워 지내는 날이 온다. 치매에 걸리기도 한다.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때가 되어서야 돈을 쓰기도 쉽지 않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다. 경제관념은 생애 주기에 따라 달라진다. 젊은 시절에는 집을 샀다면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자녀 교육비도 들어가는 데다 노후 자금까지 마련해야 하니 되도록 아끼고 절약하며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 한창 일하고 재산을 쌓을 나이에는 그게 맞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자식들이 독립해서 생활비도 줄어들고 그동안 모은 돈이 있으니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긴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절약하는 습관을 고치지 못한다. 계속해서 아끼기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거나 치매에 걸려버린다. 그때부터 여행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 된다.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식사 한 끼를 하는 일조차 버거워진다. 이렇게 치매나 노환이 와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워지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들어가게 된다. 이때쯤 되면 돈이 많이 필요해질 것 같지만 사실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있어서 매달 들어가는 요양원비나 간병비는 연금으로 그럭저럭 충당되는 경우가 많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그제야 많은 이들이 때늦은 후회를 한다. 내 행복을 나중으로 미루지 말걸. 내가 왜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았을까? 참으며 흘려보낸 인생이 너무나도 아깝다. 조금 더 즐기면서 살 것을 일하며 안타까워하지만 그렇다고 젊음과 건강이 되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마인드 리셋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지금까지의 생각을 버리고 마음가짐을 고쳐보자. 돈은 쓸 수 있을 때 마음이 풍족해지고 행복해지는 일에 충분히 써야 한다. 돈은 통장보다 지갑에 있을 때 빛난다. 돈이란 가지고 있을 때보다 쓸 때 더 가치가 있는 법이다.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백화점 매장 직원들은 비싼 물건을 큰 고민 없이 통 크게 구매하는 고객에게 더 정중히 응대한다. 집에서는 자식이나 손주에게 용돈을 많이 내줄수록 좋은 부모이자 멋진 할머니, 할아버지 대접을 받는다. 돈을 써야만 인정받는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돈으로만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지는 않겠지만 때때로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 사실이다. 경제력이 있어야 훌륭한 사람이라는 말은 아니다. 다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손님이 왕임을 부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니 돈을 적시적소에 잘 쓰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다. 죽을 때까지 계속 돈을 모으고 쌓아두기만 하는 것처럼 인생을 낭비하는 것은 없다. 그렇게 모아서 남긴 거액의 유산은
결국 죽은 뒤 자식들 사이에 갈등과 분열만 일으킬 것이다. 유산이 없다면 다툼이 생길 일도 없다. 재산을 남기지 않고 눈을 감으면 자손과 친지들이 장례식장에 모여 참 좋은 사람이었어. 인품이 훌륭한 분이었지라고 말하며 평화롭고 조용하게 추모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다. 그러니 감히 말하건대 그동안 모은 돈은 모두 자신을 위해서 쓰자. 자식에게 남겨주어야 하는 것은 거액의 유산보다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와 인생을 즐기며 행복하게 사는 이상적인 부모에 대한 기억이다. 60대가 지금과 다른 태도로 더 많이 소비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오랜 시간 일하며 적지 않은 재산을 쌓은 이들이 소비를 늘린다면 시장 경제는 활기를 띨 것이고 경기 상승까지 뒤따를 것이다. 60대 이상 중장년층이 지갑을 열기 시작하면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와 컴퓨터를 개발하고 더 나아가 그들에게 적합한 집을 짓고자 할 것이다. 이윤 추구를 목표로 하는 기업은 당연히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마련이다. 이렇게 되면 고령화 사회에 걸맞는 서비스와 상품이 점점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 나이를 먹을수록 적극적으로 소비해야 한다. 시간이 흐르면 남는 것은 추억뿐이다. 죽기 전에 맛있는 음식이나 실컷 먹어볼 걸. 세계 일주를 해보고 싶었는데 퇴직금으로 스포츠카나 살 걸 등과 같은 후회를 남기지 말고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당장 하자. 지금까지 유지했던 절약 정신은 내려놓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한다. 돈은 통장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지갑에 두고 자유롭게 쓰라고 있는 것이다. 써야 행복해진다. 쓰지도 않을 돈을 열심히 모아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고 모으는 행위 자체가 목적이 되면 오히려 집착을 불러일으켜 불행의 씨앗이 될 뿐이다. 자식의 인생까지 책임질 수는 없다. 조금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부모와 자식 사이에 너는 너 나는 나라고 선을 긋는 태도는 정말 중요하다. 제 자식이 사랑스럽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을까? 하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라도 내가 평생 먹여 살려야지 재산을 많이 남겨줘야지라고 의무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또한 반대로 노후에는 자식에게 의지하며 살아야지. 그러려면 서로 다투지 말고 잘 지내야 해라는 생각도 고이 접어두자. 자식과 자신을 분리하지 못하면 어느새 종속당하게 된다. 서로 눈치만 보며 불편해하다가 관계가 틀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는 자식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 여기서 독립을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겠다. 부모는 자식에게서 독립해 오로지 본인의 행복만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 적당히 선을 긋고 당신의 재산과 시간은 오롯이 당신의 행복을 위해 써야 한다. 자식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생활이 불안정하거나 우울증을 앓고 정신적으로 힘들다고 해도 절대 부모가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또한 그럴 필요도 없다. 이럴 땐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제도에 도움을 받아야 한다. 오랜 세월 성실히 세금을 내지 않았는가? 그 세금으로 사회는 안전망을 구축해 놓았다. 그러니 집안 사정이라며 자식을 위해 무리하게 희생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안타까워하며 마음을 쓰는 것과 실제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별개의 일이다. 나 몰라라 하며 자식에게 쓰는 마음까지 걷어들이라는 것이 아니다. 대신 해결해 주려는 자세를 바꾸라는 것이다. 당신이 마음가짐을 바꿔야 결과적으로 자식을 자립하도록 이끌 수 있고 훗날 나이든 자식이 늙고 병든 당신을 돌보며 함께 불행해지는 일을 막을 수 있다. 나이가 들면 병과 함께 살아간다. 오랜 세월 노인 의료 현장에 몸담아온 의사로서 60세에 반드시 마인드 리셋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를 꼽으라면 단연 질병과 건강이다. 건강 문제에 관해서라면
한국인들은 지나치게 착실하다. 건강검진을 받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다는 의사소견을 들으면 어떻게든 정상 범위 내로 돌려놓으려 한다. 작은 증상이라도 발견되면 무조건 바로 치료받아야 한다는 생각부터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혈압이 높아지고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간다. 건강검진 결과 이상이 나타나는 횟수도 점점 늘고 철마다 자잘한 질병을 앓고 지나간다. 이런 현상은 자연의 이치다.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고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고 몸의 변화에 현명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좋다. 60대부터 병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공존 의식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주변을 둘러보면 각종 건강 문제를 없애기 위해 지속적으로 약을 처방받아 먹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그랬다간 오히려 부작용으로 권태감에 빠지거나 종일 머리가 멍한 브레인 포크 현상을 겪을 수도 있음을 명심하자. 각종 수치나 건강검진에 집착할 필요 없이 몸 상태를 잘 살피면서 더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하기만 해도 충분하다. 나이가 들수록 무엇보다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적절히 대응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한두 가지 병이나 증상을 안고 사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니 심각한 병이 아니면 약을 한 움큼씩 먹어가며 고치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다. 검사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지금 몸 상태가 괜찮은지, 생활에 큰 불편함이 없는지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현명하다. 약은 통증이 심하고 괴로워지는 그때 복용하면 된다. 건강을 유지하겠다고 미리 이런저런 약을 몽땅 처방받아 남용하다가는 오히려 몸 상태가 악화되고 인지 기능까지 떨어지는 다약제 복용에 빠질 수 있다. 다약제 복용이란 5에서 10종류 이상의 약을 장기간 복용하는 것을 뜻하는 말로 오늘날 고령화 시대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고령자들이 나이를 먹을수록 건강하게 살고자 여러 약을 챙기다 보니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다. 질병과 건강에 대한 마음가짐을 바꿔야 한다. 병과 함께 살아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날 컨디션에 따라 적절히 대처하자. 한결 마음이 편안해질 것이다. 나이 먹고 뒤늦게 후회하는 6가지. 지금까지 고령의 환자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사실이 한 가지 있다. 노년에 들어서 과거의 삶을 후회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다. 다시 젊어질 수 있다면 다르게 살 것이라는 이들도 여럿 있었다. 사람들이 나이 들어 후회하는 것은 대부분 아래의 6가지로 나뉜다. 좋아하는 일을 많이 하지 못했다. 다양한 경험을 해보지 못했다. 개성을 억누르며 남에게 맞추려고 했었다. 주변에 적극적으로 생각을 표현하지 못했다. 돈 걱정만 하며 살았다. 의사의 말을 과하게 믿고 따랐다. 읽다 보니 가슴 뜨끔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위의 6가지를 후회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은 뒤집어 말하면 지금부터 반대로 살면 후회할 일이 적어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6가지를 아울러 정리하면 남의 눈치만 보지 말고 내 개성을 드러내며 원하는 대로 과감하게 사는 것 정도가 될 것이다. 당장 마인드를 리셋하고 지금부터 후회 없는 인생을 살자. 60대부터 남은 인생은 모두 당신의 손에 달려 있다. 이 6가지 후회를 남기지 않는 것이야말로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는 비결이다. 70대, 비로소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시기. 나이가 들면 체력과 집중력이 떨어져 같은 일을 해도 전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면 안 된다. 할 수 없는 일은 어쩔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일들은 속도가 조금 느려지고 중간중간 쉬어가더라도 계속하는 것이 좋다. 움직이면 피곤해지고 몸에 부담도 될 테니 애쓰지 말고 그만두자라고 생각하면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멈추게 된다. 덩달아 의욕도 떨어진다. 당장 몸은 편안하고 쉬는 기분이 들겠지만
그렇게 손을 놓기에 60대는 아직 젊다. 70대도 마찬가지다. 70대는 노화에 맞서 싸우며 대비하는 단계다. 이때를 최선을 다해 잘 넘기고 건강을 유지한 채로 80대를 맞이해야 한다. 늙어간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내키는 일만 천천히 하며 느긋하게 즐기는 것은 80대 후반에 해도 충분하다. 몸 편히 지내는 것은 그때 해도 늦지 않다. 60대부터 귀찮고 피곤하다고 이런저런 일에서 손을 떼면 80대의 잔존 기능이 거의 남지 않는다. 그러면 즐겁게 살고자 하는 의욕 자체를 잃게 된다. 독서나 정원 가꾸기처럼 가벼운 취미도 10년 이상 멀리하면 다시 시작하기 어려워지는 법이다.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80대를 보면 대부분 몰두할 수 있는 나만의 세계가 있다. 일상 속에 오랜 취미나 소중하게 여기는 시간이 있다. 외출하거나 사람 만나는 일도 꺼리지 않는다. 그렇다고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것은 아니다. 그들의 하루는 여유롭고 느긋하게 흘러간다. 그들에게 요즘 사는 게 어떤지 물으면 인생을 즐기느라 지루할 틈이 없다는 답이 돌아온다. 눈 깜짝할 사이에 하루가 지나간다고 한다. 옆에서 보기에는 느리고 한가하게 보이지만 사실 그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 관심 있는 일에 푹 빠져 있다. 이토록 알차고 부지런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유는 즐거운 일, 좋아하는 일을 찾아 꾸준히 해왔기 때문이다. 80대에 새로운 취미를 찾기는 어렵다. 그러니 60에서 70대부터 언제든지 즐길 수 있는 취미와 나만의 세계를 넓고 탄탄하게 마련해 두어야 한다. 공연 관람, 전시회 감상, 바둑이나 장기두기, 시쓰기 등 무엇이든 좋다. 60대에 생긴 취미는 평생 취미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제 60대인 나는 가끔 70대 노신사들을 보면 부러워진다. 술집에 바 테이블 한쪽에서 홀로 술을 마시는 모습에 특히 그렇다. 주름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얼굴과 단정하게 빗어넘긴 멋진 백발, 희끗한 수염, 몸에 잘 맞는 재킷의 이음새에서 여유가 느껴진다. 편안하고 느긋해 보인다. 아마 그 술집은 그의 오랜 단골집일 것이고 늘 그 자리에 앉아 술을 마셨을 것이다. 여유롭게 술과 안주를 즐기는 모습이 참 보기 좋다. 조금 이른 저녁 때 밥집에서도 마찬가지다. 나이 지긋한 손님이 좋아하는 초밥을 먹으며 반주로 사케를 즐기는 모습이 멋져 보인다. 여유와 연륜이 느껴진다. 때때로 여행을 즐기는 모습도 동경한다. 젊은 시절에는 열차를 타고 지방에 갈 일이 생겨도 바쁜 일정에 쫓겨 좀처럼 창 밖을 바라볼 여유가 없다. 하지만 70대쯤 된 여행객들은 다르다. 그들은 열차 한쪽 자리에 편안하게 앉아서 바깥 풍경을 바라보거나 책을 읽는다. 그런 모습에서도 여유가 느껴진다. 늙어가는 것이 슬픈 일만은 아니다. 한 해 한 해 나이 먹는 것은 나만의 세상을 만들고 나에게 잘 어울리는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나이 들어서 비로소 진짜 의미로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들도 있다. 성공과 명예가 아닌 진짜 내가 되는 일 말이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당신도 누군가의 동경을 받는 멋진 70대가 될 것이다. 여기까지 최고의 노인 정신과 전문의가 말하는 60 이후의 행복을 결정하는 7가지 태도. 60세의 마인드셋이었습니다. 책 내용을 들으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누구나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면 꼭 후회가 남기 마련이죠. 실제 호스피스 병동에서 1000여 명의 환자를 돌본 한 간호사가 말하길 죽음을 앞둔 환자들은 대부분 이 5가지를 끔찍하게 후회한다 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은 원하는 삶을 살지 않은 것을 후회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자기가 아니라 남을 위해 삽니다. 주변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켜 그들을 웃게 만들려고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더 자주 물어야 합니다.
아침에 점심시간을 고대하고, 점심시간이 끝나면 퇴근을 고대하고, 퇴근 후에는 주말을 고대하고, 주말에는 여름 휴가를 고대하고, 여름 휴가 때는 은퇴를 고대하며 삽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는 살면서 고대만 했을 뿐 아무런 기쁨도 누리지 못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은 일을 너무 열심히 한 것도 후회했습니다. 일하느라 바빠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회적 성공을 거뒀으니 겉은 화려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속은 공허했습니다. 여유로운 휴식이나 여행 등 자신이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고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살아가면서 좋고 싫은 감정이나 기쁘고 슬픈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고 억누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이 다칠까 걱정돼서입니다. 이유가 무엇이건 감정을 숨기는 건 불행의 시작입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자신을 다 표현하지 못하면 후회하게 됩니다. 고마워, 사랑해, 감사해라는 말을 마음속에만 담아두지 마세요. 그때그때 표현하고 더 많이 사랑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친구들과 뜸해진 걸 후회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이 다가오면 친구를 그리워합니다. 아름다운 시절을 함께 했거나 아픔을 나눴던 친구의 이름과 얼굴이 기억 속에 뚜렷합니다. 하지만 친구들과 연락을 유지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는 행복을 선택하지 않은 것을 후회했습니다. 사람들은 죽을 때가 되어서야 행복이 선택의 문제라는 걸 깨닫습니다. 나를 행복하게 할 사람을 만나고 행복한 일을 하고 행복한 태도를 골라서 선택해야 내가 행복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건강을 더 소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익숙한 것들에 대해 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을 기르고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살면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 있습니다. 바로 여기와 지금입니다. 한쪽 눈으로도 아침이면 해를 볼 수 있고 밤이 되면 별을 볼 수 있습니다. 잠이 들면 다음 날 아침에 햇살을 느낄 수 있고 기쁨과 슬픔과 사랑을 품을 수 있습니다. 남의 아픔을 아파해 줄 수 있는 가슴을 가지고 있고 지팡이를 짚고 가끔 집 밖에 나가 산책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의 소중한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즐거움입니다. 노년이 되면 위를 바라보기보다는 아래를 바라봐야 한다고 합니다. 가지지 못한 것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떠올려야 합니다. 살아있음에 즐겁고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한 삶을 살아가세요. 나이 든 사람들은 지나고 보니 다들 그때가 좋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괴로움을 겪어봐야 행복한 줄 알고 추억 속의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후회하곤 합니다. 아내를 먼저 보낸 90살이 넘은 할아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내가 곁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아내가 곁에 없으니 젓가락 한쪽이 없어진 것 같다고 말이죠. 행복의 답은 바로 지금 내 가슴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는 절약하며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소비가 미덕이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저축하기 위해서 돈만 열심히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축하는데 재미가 있어서 모으기만 모으고 쓸 줄은 모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노후에는 저축도 필요하지만 소비와의 균형을 맞추어야 합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균형 있게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후가 불행한 사람들은 들어온 것을 움켜쥐고만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더 나이 들어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순간이 올 때 정말 후회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것, 좋아하는 것에 투자해 보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취미 생활을 만들고 평소에 엄두가 안 나서 하지 못했던 것들도 하면서 나를 위해 살아보세요.
흔히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훈수를 둘 때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고 나에게는 엄격하라.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그동안 다른 사람에게 관대했다면 이제는 나한테도 관대해야 됩니다. 노후에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대인 관계를 위해서 서로 사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빈틈이 있어야 사람이 다가갑니다. 바늘로 이마를 찔러서 피도 안 나올 것 같은 사람에게는 곁에 사람이 붙질 않습니다. 사람이 붙지 않으면 소통을 못해서 갈수록 불통이 되기 쉽습니다. 나에게 너무 엄격하면 그것이 자기 괴로움이 됩니다. 세상에 완벽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는 자신에게 조금 너그러워지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진짜로 인생을 즐기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도 재미있게 해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순간순간이 쌓여서 진짜 재미있는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인생의 깨우침을 얻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나간 일이나 오지 않을 일은 걱정하지 말고 지금을 마음껏 누리라는 말입니다. 나이 드는 것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 두렵다고 할지라도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 원하지 않으면 절대 구할 수 없는 것이 노년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건강해야 세상이 있고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습니다.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진정으로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70대, 그리고 이어질 80대, 90대까지 마음 편하고 즐겁게 사셨으면 합니다. 은퇴자들은 말합니다. 갑자기 망망대해 표류하는 난민이 된 기분이라고 말이죠. 말이 좋아 인생이 이모작이지. 어디 의지할 데 없는 막막함과 불안감에 잠이 안 올 지경이라고 말입니다. 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고 해도 이른을 앞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명 후회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미래에 희망이 없어 보인다 해도 포기하지 말고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일들을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이어서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시니어 트렌드 전문가이자 은퇴 전문 칼럼니스트인 저자가 은퇴 후 맞이한 뒤바뀐 일상과 가슴 절절한 후회담, 그리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들만의 대처법을 바탕으로 정리한 50대, 늦어도 60대에는 꼭 실천해야 할 행복한 은퇴 생활을 위한 노후 대책 비법입니다. 연금밖에 없다던 김 부장은 어떻게 노후 걱정이 없어졌을까요? 노후에 내가 겪게 될 모든 문제나 상황을 미리 생각해보고 막연했던 노후를 조금 더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은퇴 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노후를 망치는 6가지의 적과 행복한 노후를 위해 늦어도 60대에는 꼭 해두어야 할 일 10가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은퇴하기 전에 알았다면 좋았을 것들. 퇴직하기 전에 미리 좀 해둘 걸. 직장에 다닐 때는 몰랐는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후회가 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현역 시절에 미리 준비해 두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진하게 남을수록 늦은 때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55세에서 74세에 은퇴한 남녀 1000명에게 퇴직하고 나니 무엇이 가장 후회되는가? 다시 현역 시절로 돌아간다면 가장 해보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해보면 먼저 건강 분야에서 후회막급한 1위는 뜻밖에도 정기적으로 치아 검진을 받을 걸 이었습니다. 이가 부실하면 먹는 즐거움은 반감됩니다. 먹는 즐거움이 없으면 그만큼 삶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지요. 특히 의치 등은 대부분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가게 살림에도 타격이 큽니다. 은퇴자들은 웬만큼 아프지 않은 치아를 방치하기 쉽지만 그 대가는 실로 크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2위는 운동으로 체력을 길러둘 걸, 3위는 평소 많이 걸을 걸, 4위는 폭음, 폭식하지 말 걸, 5위는 간식을 자제할 걸,
6위는 두발 관리 좀 해둘 걸. 7위는 담배를 끊을 걸. 8위는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둘 걸. 9위는 사소한 것에 연연하지 말고 많이 웃을 걸. 10위는 규칙적인 생활을 할 거리였습니다. 다음으로 돈과 관련한 분야에서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은 역시 저축이었습니다. 좀 더 많이 저축해 둘 거리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응답자들은 연금만으로 꾸려가는 노후 생활은 상상 이상으로 힘들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일본 매체 중에서는 노후 자금으로 연금 외 3천만 엔, 우리나라 돈으로 약 3억 원은 필요하다 말하는 곳도 있습니다. 생활비에 1천만 엔, 자녀 결혼 지원비와 주택 수리비 등에 2천만 엔이 들어간다는 계산입니다. 정년 퇴직 후에도 매달 나가는 주택대출 잔금에 대한 은퇴자들의 후회는 그야말로 절절했습니다. 넉넉지 않은 살림의 대출 잔금 부담은 가히 치명적일 정도라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비 지출에 대한 후회도 만만치 않았는데, 자녀를 향한 재정 지원은 대학까지만, 유학은 자력으로라는 식으로 한계를 분명히 해둬야 한다고 은퇴 선배들은 당부했습니다. 돈과 생활 분야 후회막급 탑10. 1위는 저축을 좀 더 많이 해둘 걸. 2위는 다양한 분야를 공부해 볼 걸. 3위는 가고 싶은 곳에 자주 여행할 걸. 4위는 연금 생활에 맞게 생활 규모를 줄여둘 걸. 5위는 퇴직 후에도 활용할 수 있는 자격증을 따둘 걸. 6위는 다양한 분야의 일과 직업에 도전해 볼 걸. 7위는 개인연금에 가입해 둘 걸. 8위는 건강할 때 주변에 불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해 둘 걸. 9위는 요리 등 집안일을 좀 더 배워둘 걸. 10위는 퇴직 후 여가 생활을 위한 여유자금을 마련해 둘 거리였습니다. 여가 생활 관련해서는 상당수가 평생 즐길 수 있는 취미를 가질 걸, 여행을 많이 할 거리라는 후회를 꼽았는데요. 취미 생활이나 여행 등으로 충분히 여가를 즐기지 못한 데에 대한 아쉬움이 진하게 묻어났습니다. 공부에 대한 미련도 의외로 많았고, 평생 일에만 얽매여 가족과 친구 등 인간관계에 소홀했던 점을 많이 후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과 인간관계 분야 후회막급 탑10. 1위는 평생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찾아둘 걸. 2위는 부모님과 자주 만나 얘기를 나눌 걸. 3위는 친구를 많이 사귀어 둘 걸. 4위는 자녀와 많이 대화할 걸. 5위는 결혼에 대해 좀 더 신중히 결정할 걸. 6위는 지역 사람들과 자주 만나 교류해 둘 걸. 7위는 회사 외에 매일 찾아갈 만한 곳을 만들어 둘 걸. 8위는 부부간에 자주 대화할 걸. 9위는 일은 적당히 하고 좀 더 많이 놀 걸. 10위는 뜨거운 연애를 해볼 걸이었는데요. 이 리스트를 보면서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에 놀란 사람들이 꽤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후회만큼 리스트를 첫 번째 챕터로 정한 이유입니다. 은퇴 선배들이 후회하는 것들을 잘 체크해보면 무엇을 노후 준비의 초석으로 삼아야 하는지 명확히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노후를 망치는 6가지의 적을 제거하라. 노후 자금을 충분히 마련했다고 해도 행복한 노후를 위협하는 적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등장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한 잡지 기사에서 은퇴자들의 노후 생활을 힘들게 할 수 있는 잠재 위험 요소 6가지를 골라 소개했는데, 대부분의 우리도 노후에 맞닥뜨릴 수 있는 것들이라 생각합니다. 노후를 위협하는 6대적. 첫째, 줄어드는 연금. 국민연금 고갈이나 감소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금이 제대로 나올지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연금을 더 걷어 현상 유지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개인이 안아야 할 부담 증가보다는 연금액 수령의 감소 쪽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와 직장인의 연금 수령액 차이가 더 벌어질 것이고, 이는 세대 간 차이가 아니라 세대 내 차이도 커질 것이라는 의미로, 그 결과 자영업자의 연금 생활은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 걸까요?
사실상 절약하거나 저축을 늘리거나 이도 저도 할 수 없다면 계속 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기업에서 근속한 사람이라면 어떻게든 퇴직금으로 일을 메우는 것이 가능하지만 중소기업 퇴직자 같은 경우는 결국 개인연금이나 노후저축으로 대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노후를 위협하는 6대적 둘째, 팔리지 않는 집. 노후에 돈 없으면 집 팔아 마련하면 된다는 말은 일본에서 이미 옛 이야기가 된 지 오래입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가게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많은데요. 요즘 노인 대국 일본의 골머리를 썩이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늘어나는 빈집입니다. 일본 전체 가구 수에서 빈집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 평균 13%를 넘어섰습니다. 대략 780만 채가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빈집이 도시보다 농촌에 몰려 있긴 하지만 도쿄 도심의 빈집 문제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상황까지 와버렸습니다. 도쿄의 일부 구청은 빈집 관리나 해체를 하는 기관에 지원금까지 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애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빈집 문제는 일본에서 부동산이 노후 자금으로 대체되는 시절이 끝났음을 방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의 자산 가치는 계속해서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본의 경우 정답은 팔 수 있다면 당장 파는 것이 좋다였습니다. 도쿄 도심의 알짜배기 땅이나 일부 개발 이익이 예상되는 특별구역이 아니라면 속상하더라도 지금 파는 게 그나마 남는 장사라는 설명입니다. 일각에서는 일본 주택 가격이 앞으로 20년 동안 매년 2%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목전에 둔 한국 사회의 부동산 전망도 긴 안목에서 따져봐야 합니다. 노후를 위협하는 6대적 셋째, 증가하는 간병 비용. 일본의 고급 노인 요양시설인 유료 노인 홈과 같이 좀 괜찮은 민간 간병시설은 못해도 1인 월 20만엔, 약 200만 원 정도의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최근은 가격이 내려가고는 있지만 은퇴부자나 거액의 연금 수급자가 아니면 입주하기 어렵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공적 요양시설도 월 10만엔, 약 100만 원 정도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또한 만만치 않은 액수입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간병 문제 해결을 병원이나 시설 간병에서 재택 간병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재택 간병은 보통 월 6만 5천엔, 약 65만 원 정도가 드는데 혼자서 거동이 가능한 경우, 특히 스스로 화장실에 갈 수 있는 사람의 한정된 이야기입니다. 재택 간병에 대개 수반되는 주간 간병 서비스 센터를 이용한 통근 간병의 경우 자력으로 배변이 안 되면 요금이 크게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간병 비용이라는 강적을 퇴치하기에 최후의 존엄, 즉 자력 배변을 지킬 수 있는 신체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노후를 위협하는 6가지의 적. 넷째, 늘어나는 의료비 부담. 일본은 2014년 4월부터 70에서 74세 고령자의 의료보험 자가 부담 비율을 10%에서 20%까지 순차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만큼 고령자에게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일본의 연간 의료비는 총 40조엔, 약 400조 원으로 이 중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들어가는데 특히 75세 이상부터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일본의 의료 재정이 어렵긴 해도 일반인에게 개인 부담률을 20% 이상 떠안길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부담 증가분의 상당 부분이 고액 소득자나 자산가를 대상으로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들의 분석입니다. 따라서 일반인이 의료비 증가에 대비한다며 의료 관련 보험을 추가로 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공적 의료보험 보장은 다른 나라에 비해 두텁기 때문에 차라리 그 돈은 저축해두고 노후 의료비에 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말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우리나라 또한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민간 의료보험을 추가적으로 과도하게 든 건 아닌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후를 위협하는 6대적 다섯째, 정년 연장과 재취업의 어려움. 일본의 정년 연장과 재취업의 문은 갈수록 좁아질 전망입니다. 이유는 지원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서입니다. 2013년 일본은 고령자 고용안전법 개정안을 만들어 65세 정년을 의무화했지만 대부분의 기업이 정년 연장보다는 정년 후 재고용 쪽을 택하고 있습니다. 정년 후 재고용 시장도 그리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재고용이라고 하지만 처우는 냉혹한 것이 현실입니다. 대개 보너스가 없고 연봉도 기존에 비해 40%가 줄어듭니다. 중소기업은 20%가량, 대기업의 경우 60%까지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는 대기업 직원일수록 박탈감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직위도 촉탁사원과 같이 초라한 데다 심한 경우 책상 위치도 사무실 창가 구석진 곳에 주어지기도 합니다. 푸대접 받는 재고용 사원들은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현역 시절 자신의 업무 능력을 개발하기보다 사내의 파벌과 인정 네트워크에 역량을 쏟아부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반해 업무 전문성을 가진 능력 있는 고령 사원은 높은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퇴직 전 자신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보고 현역 시절 자신의 업무의 전문성을 더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또 재취업을 하고자 할 때는 본인이 하고 싶은 것보다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현명합니다. 노후를 위협하는 6대적 여섯째, 무직 자녀의 등장. 우리의 상황에서는 아직 생소할 수도 있지만 일본에서는 부모에게 생계를 기대는 나이든 무직 자녀들이 노후의 새로운 위험 요소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고 취업에 대한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인 니트족의 고령화 현상 때문입니다. 2015년 일본의 초중학교 등교 거부자는 12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어른이 되어서도 사회로 나가지 않는 무직자녀 예비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최근 젊은이들에게서 프리터족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영어 프리와 독일어 아르바이트를 합성한 말로 고정 직장을 갖지 않고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에 더해 파견사원 비정규직의 증가 현상 또한 무직자녀 리스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노후자산 감소가 불가피합니다. 나이든 무직자녀들을 둔 은퇴 부모들의 노후 설계는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직자녀와의 동거를 위한 생존 비용은 주택이 있을 경우 대략 월 10만엔 약 100만 원, 주택 임대료를 내야 한다면 월 16만엔 약 160만 원 체제를 갖춰 놓아야 합니다. 또 무직자녀에게 청소와 요리법 등 자취 기술을 길러주고 절약 습관을 키워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무직자녀 세대를 서포트해주는 정책을 내세우기도 하는데 이곳으로의 거주지 이전도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20여 년간 교육비를 들여 성장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가 장년이 될 때까지 계속 뒷바라지해야 하는 씁쓸한 현실이 우리에게도 불어닥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혼자 사는 힘이 삶의 질을 좌우한다. 노후의 공포는 돈에서만 오는 게 아닙니다. 나이 들어 혼자가 되는 것을 불안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몸도 마음도 쇠약해졌는데 주위에 아무도 없다는 건 상상만 해도 두렵고 우울해지는 일입니다. 하지만 나 홀로 노후에 대한 불안감은 잘만 대비하면 해소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즐거움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 은퇴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 나 홀로 노후의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이를 돈, 인간관계, 건강, 주거, 네 가지로 나누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돈. 수입원과 노후자금 확보가 열쇠입니다. 혼자가 되어도 노후의 연금 수입 하나에만 의지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최대한 오래 일할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하거나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수입이 생기는 구조를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동시에 퇴직 전부터 쓸데없는 지출을 줄이고 가계부를 슬림화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혼자 사는데 필요한 자금을 산출해야 합니다. 은퇴 후부터 연금이 지급되기 시작하는 65세까지 필요한 생활 자금을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 해당 자금을 마련하려면 지금부터 매달 얼마씩 저축해야 하는지 역산해 보세요. 막연히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산출 결과를 보며 고민해야 해결책도 떠오릅니다. 그리고 장기간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한국의 경우 현재 50세의 연금 수급 개시, 정년은 만 65세입니다. 앞으로 연금 지급 연령이 더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된 나홀로 노후를 보내기 위해 가능한 한 오래 일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돈이 되는 자격증을 따놓거나 현재 갖고 있는 기술과 전문성을 업그레이드 하세요. 또한 집에서 홀로 시간을 즐기는 법을 찾아야 합니다. 집에서 혼자 무엇을 해야 즐거운지 하는 것은 나 홀로 노후를 보내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산입니다. 소소하거나 남이 보기에 조금 유치한 취미 생활이라 하더라도 나 홀로 노후에는 남의 눈을 의식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혼자서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데다 돈이 많이 들지 않는 취미 생활이라면 생활비 절약 효과까지 있습니다. 즐거운 취미 생활은 나 홀로 노후를 훨씬 살맛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둘째, 인간관계. 먼 친구보다 가까운 이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긴급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 가능하다는 것은 성공적인 나 홀로 노후의 핵심 요소입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고나 건강상의 위급한 상황에서 당장 도움이 되는 사람은 나와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이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소 집 주변에 사는 사람들과 잘 사귀어두면 곤란할 때 혈육보다 더 기묘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이웃에게는 반드시 먼저 인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에 우리는 이웃 주민과 인사를 주고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먼저 밝게 인사를 건네는데 그것을 무시하거나 불쾌해할 사람은 없습니다. 가볍게 주고받는 인사가 이웃들과 거리를 좁히는 계기가 되어줍니다. 지역 행사에 적극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지역 주민 활동에 얼굴을 불쑥 내미는 것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지만 용기를 내어 뛰어들어 보세요. 그것이 당신의 노후 인정 네트워크를 넓혀줄 것입니다. 셋째, 건강. 장기 입원 환자 신세만은 피해야 합니다. 나 홀로 노후의 가장 큰 적은 질병입니다. 가능한 한 병원이 아닌 집에서 오래오래 생활할 수 있도록 건강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장기로 입원하게 되면 수입이 끊겨 의료비 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평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서 장기 입원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야 합니다. 건강은 노후 생활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올바른 식생활과 꾸준히 운동하는 습관을 갖도록 노력하세요. 늘 몸에 좋은 것만 먹을 수는 없지만 담배나 술과 같이 건강을 해치는 것을 피할 수는 있습니다. 조깅이나 걷기, 헬스 등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아 평생 지속할 수 있도록 건강한 생활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주거. 나 홀로 노후를 사는 임차 생활자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주거지 확보입니다. 하지만 최근 무주택 고령자를 위한 공영주택이나 독거노인의 거주를 돕는 주택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무주택 고령자 거주용 주택은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될 것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꼭 집을 소유해야 한다며 조바심을 낼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주지를 고를 때는 가족 아파트를 택해야 합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은 집을 고를 때 싱글 거주자들이 많은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 홀로 노후가 예상되는 사람일수록 가족 구성원이 주로 거주하는 아파트를 선택하는 게 낫습니다. 나 홀로 노후에는 이웃과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하고, 그럴 때 가족이 있는 이웃이 좀 더 다가가기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노후에는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주거지를 바꿔보세요. 집을 임차할 때 무리해서라도 지하철역 주변처럼 교통 편의성이 좋은 곳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직장까지 통근할 필요가 없게 되면 임차료가 싼 교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퇴직 직후에 할 수 있는 일이나 내 생활에 맞춰 주거 계획을 미리 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60대에 반드시 이것을 해둬야 후회하지 않는다.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60대, 인생 2막을 앞둔 사람들은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60대는 기존에 살아온 방식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삶의 방식을 정립하고 생물학적인 노화를 받아들여야 하는, 그야말로 대격변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느냐가 행복한 노후를 결정짓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노후를 위해 60대에 꼭 해두어야 할 일 10가지입니다. 아주 필수적이고 일상적이지만 그래서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정표로 삼아 노후 대비를 하는 건 어떨까 합니다. 60대에 꼭 해두어야 할 일, 첫째, 20대에 하고 싶었던 것을 실천에 옮기세요. 60대가 되면 지금까지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볼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젊었을 때 품었던 꿈을 다시 되새겨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꿈이 인생 2막을 풍요롭게 하는 원천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와서 뭘 다시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이번에야말로 하고 싶었던 것을 시작해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인생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60대에 꼭 해두어야 할 일, 둘째, 친구 관계를 재정립하세요. 은퇴 직후에는 지금까지의 친구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60대 이후의 삶에 친구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동안 연락불통이었던 친구가 있다면 용기를 내서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50대까지는 동창회 자리에서도 경쟁 의식이 발동하지만 환갑이 지나면 친구 사이에 또 다른 역학 관계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같은 시대를 함께 싸우며 살아낸 전우의 느낌이랄까요? 그런 친구들과 시간을 같이 보냄으로써 그간 잊고 살았던 소중한 추억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시간을 즐기기 위해서는 친구를 만드는데도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럴 필요가 있을까 하지 말고 일단 먼저 다가가 보세요. 여기서 한 가지 이해할 점은 친구를 만들 때 처음부터 연령의 제한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젊은 친구의 감성이나 지식을 접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감성과 지식이 연마되어 갈 수 있습니다. 60대에 꼭 해두어야 할 일, 셋째, 이 정도면 됐지 하는 생각을 떨쳐내세요. 이 정도면 됐지 더 뭘 하겠다고 하는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인생에는 밀물과 썰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60대가 벌써 썰물 때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회에서 얼마든지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가족을 위해 혹은 시간이나 체력, 그리고 돈의 제약 때문에 스스로 포기하곤 했었다면 자유로운 몸이 된 은퇴 후에는 얘기가 다릅니다.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무언가에 도전해 보세요. 새로운 역할을 찾는 것을 넘어서서 인생 자체가 변할지도 모릅니다. 60대에 꼭 해두어야 할 일, 넷째, 배우자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면서 이 사람과 함께 무덤까지 갈 수 있는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60대가 이혼을 택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누구와 함께 걸을 것인가 떠올려 보세요. 결혼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면서 배우자와 앞으로의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하는 기회를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60대에 꼭 해두어야 할 일, 다섯째,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행복한 노후를 바란다면 과거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은퇴 후에도 여전히 과거에 일했던 회사의 명함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입니다. 제2의 인생은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인물의 됨됨이로 평가받습니다. 60대를 기점으로 자신의 인간성을 가다듬는 노력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60대에 꼭 해두어야 할 일, 여섯째, 돈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60대가 가장 고민하는 것 중 하나는 정기적인 수입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연금만이 유일한 수입원일 경우에는 당연히 돈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돈 걱정을 하기 시작하면 마음의 평정도 잃게 됩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면 정말 삶이 힘들어질까요? 그건 또 한 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돈이 없어도 기관을 비롯한 주변의 도움을 받아가며 살 수도 있습니다. 돈에 대한 생각을 조금만 바꿔도 돈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돈의 저주에서 풀려날 수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은퇴 후에도 새로운 돈의 흐름을 창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신이 잘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무슨 돈이 되겠어? 라는 생각은 버리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일하며 살아온 30여 년이란 인생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육아기술, 전문지식, 생활경험, 외국어 능력 등 은퇴자들의 역량은 생각보다 매우 훌륭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돈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합니다. 60대에 꼭 해두어야 할 일, 일곱째, 나만의 취미를 가져야 합니다. 취미를 갖는 것도 행복한 노후를 영위하는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까지 남들 눈치 때문에 하지 못했던 취미가 있다면 그걸 이제 해보는 것입니다. 재미나는 것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일을 벌여보세요. 그 일이 어떤 것이든 당신의 인생을 분명 두근거리게 해줄 것입니다. 이때 명심할 점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상식에 얽매이지 말고 창피하더라도 일단 시도해보는 것입니다. 60대에 꼭 해두어야 할 일, 여덟째, 젊은 친구를 사귀어 보세요. 젊은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는 우선 스타일부터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과감하게 20, 30대 젊은이들의 감각을 배우고 경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또 자신은 젊은이들과 수다를 떨 수 있는 사람인지, 그렇지 못한 사람인지 자문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노인들은 내 말이 항상 맞다고 자신의 경험을 들이대며 주장하는 고집스러운 부류입니다. 전 세계 국가를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가진 특징입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했다. 예전이 좋았다는 등의 과거지향적인 화제보다 이것 참 재미있을 것 같다는 식의 호기심 어린 태도로 젊은이들과도 공감하고 교류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60대에 꼭 해두어야 할 일, 아홉째,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나이를 세지 마세요. 60대가 되면 자신의 부모가 몇 세 때 돌아가셨는지 떠올려 보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사람의 수명은 모두 제각각입니다. 나의 부모가 60대일 때와 내가 60대인 지금은 분명 많이 다릅니다. 심지어 부모님이 돌아가신 나이가 되면 본인 또한 이제 언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언제나 오늘이 새 인생을 시작하는 날이라는 마음으로 사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60대에 꼭 해두어야 할 일, 열째, 여행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일상을 벗어나 멀리 여행을 떠나는 것은 우리가 그려보는 행복한 노후 이미지에 자주 등장하는 요소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단순한 일상을 보내다 보면 머리가 둔해집니다. 과학적으로도 자극적인 순간을 자주 경험하는 것이 반복되는 인생을 흥미롭게 해줍니다. 집에서 보내는 하루와 타지에서 보내는 하루가 전혀 다르다는 것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들 잘 알 것입니다. 여행을 같이 할 사람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나 홀로 여행도 추천할 만합니다. 냉정하게 봤을 때 60대는 건강상으로나 자금상으로나
인생을 살면서 모험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여러분, 도전 앞에서 주춤거리지 마세요. 그때 용기를 내서 할 걸 그랬어 하는 것들이 지금도 있지 않으신가요? 더 이상 그런 후회를 마음에 담아두고 살면 안 됩니다. 너무 많은 생각으로 마음처럼 잘해낼 수 있을까 하는 염려로 더 이상 주춤거리지 마세요. 햇살이 쨍쨍하다가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거나 비바람 불다가 금방 맑아지는 경우도 있죠. 이처럼 예측할 수 없는 게 날씨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기치 않은 사건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우리는 늘 인생이 뜻대로 되기를 바라고 거기에 행복과 불행을 연결짓지만 됐다 안 됐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세상 일이지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생을 고락이라 합니다. 고락이 늘 되풀이되므로 윤회한다고 말합니다. 즐거웠다 나빴다 하는 거지요. 즉, 지금은 나쁜 일이지만 득이 될 때가 있고 좋은 일 같았던 게 더 손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 봐서는 알 수 없습니다. 결국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는 죽을 때가 돼봐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인생은 길게 봐야 합니다. 먼 훗날 세월이 흘러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날, 큰 후회 없이 만족한다면 그게 바로 잘 산 것입니다. 그러니 당장의 좋고 나쁨에 지나치게 의미 부여하는 것을 경계하세요. 그저 지금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눈치를 보지도 남과 비교하지도 말고 쉽게 늙지도 포기하지도 마세요. 나에게 주어진 현재를 느긋한 마음으로 음미하세요. 소유욕을 버리고 단순해지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나이들의 품격이었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여러분들의 행복한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